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내년 1분기 전망을 한번 좀 거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거시적인 예. 걸로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첫 번째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경제의 인과관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지금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왜 나왔는지 몰라.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 그동안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게 매칭을 하길라가 그러는데 잘 막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단어가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찾아보고 해서 좀 한국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고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제 나름대로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 손 대표가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기술의 급성장, 자동화, 텔레워크의 도움으로 소비 행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각 가정이나 그 일부 회사 이런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제로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죠. 자리 이동이 완성이 되고 있고 그죠 이런 가정 중심으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코비드 19 이전의 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전망입니다. 전망인데 이게 그 뭐 전망입니다. 뭐냐면은 성장주의 지금 이 경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알 거예요. 근데 오늘 방송 이전까지만 해도 성장주가 뭐 어때? 성장주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내년까지. 예. 1999년, 2007년, 그러니까 1990년은 닷컴 붐 전에 말씀드린 거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기록된 가치주의 성장률의 투자 총량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볼 때 2020년에 성장주의 기록적 주가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1999년 그러니까 예. 닷컴 버블과 예. 2008년과의 지금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예. 최근 단기성 섹터 로테이션 현상, 즉 기술주 중심에서 성장주보다 경기 방어주 중심의 가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12월 테슬라의 기관 펀드 포함 등으로 성장주의 과열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달러의 초약세 효과가 지속될 것이고 소액 투자 주식 투자 인구수가 2020년 400만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 뭐 소액 진짜 마이크로 소액은 다 미국 주식에 좀 투하하거든요. 마치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전 상황과 지금 매우 흡사하다. 과열되는 현상. 그때는 좀 마진 어카운트까지. 마진 어카운트 한국말로 비추, 비투, 빚내서 투자. 여러분 뜨끔하실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없는데 너무나 많이 돈이 들어왔고 세 번째 들어와 있다. 그다음은 지금 백신으로 지금 많이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이 백신은 여러분 백신일 뿐 예.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펀더멘탈을 볼 때는 여러분 동감하실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백신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경제에.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화적 정권 이양의 불확실성, 과열된 주식시장, 경기 부양의 정치 쟁점화. 지금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여전히 높은 실업률. 그러니까 기업 성장과 채용 확대의 무관계가를 경험했어요. 기업들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뽑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아는데 진로 같은 경우는 퍼머넌트하게 회사를 없애버렸어요. 예, 어디? 회사 사무실을 없애버렸어요. 아, 그렇죠. 이제 사무실 예, 의미가 오지 없는 마라. 거예요. 예, 없애버렸어요. 예. 빅데이터 센터하고 가정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돌아갑니다.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이게 기업들이니까 내가 쓸데없이 익스펜스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픽스드 익스펜스를 그럼 줄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지금 그렇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약아졌습니다. 기업이. 백신의 보표나 이후 식당, 영화협 등 일부 채용 정상화 되더라도 미국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사실. 뭐 웨이트레스, 웨이터, 한국 분들이 제일 뭐 세탁소 뭐 이런 거 그런 건 미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결국 경제 정상은 매우 더딜 것으로 저는 본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악조건 제가 말씀드린 이 악조건이 한꺼번에 온다면 내년 초에 20-30% 매입 총액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지금. 그거를 대비해서 폴폴을 지금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몇 가지 하나 더 보고 이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모든 조건이 퍼펙트 스톰처럼 한꺼번에 온다면 예. 퍼펙트 스톰이 한꺼번에 온다면은 하나가 이제 핵 폭파처럼 바바바바바바 당시. 그러니까 한 회사 네먼 브라더스 쓰러졌으니까. 쓰러지니까 동시다발로 다 쓰러졌거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프레디 메이. 아니요, 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한 회사가 이제 배란스 씨 저 잘못 기재해가지고. 잘못이 아니라 따로 이제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죠. 미국 재계 1위였어요 그때 당시. 엔론 사태. 엔론 사태도 굉장히 심했고 회계부정했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이게 어떤 게 페이크 뉴스고 어떤 게 페이크 뉴스가 아닌지 구별을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정권을 잡고 몇 년 안 있다가 페이크 뉴스가 오바마 사망 소식이 딱 나옵니다. 마켓 그다음으로 10% 거의 가까이 떨어졌어요. 오바마 그 생각 모르시죠?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러셨구나. 오바마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위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대책을 좀 하자. 성장주를 줄이시고 조금씩 다 파는 거는 보다. 그다음에 가치 중에서도 맷집이 굉장히 강한 거. 그다음에 장기 투자 이런 오더라도 2-3년 버틸 수 있는 거. 그다음 돈 빌렸던 분들은 갚아버리고. 그다음에 이 캐시를 확보하고. 근데 어떻게 어떤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성장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면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2008년에 그랬어요. 2008년에 팍 쳐서 그래서 100만 불 가지고 있던 분이 40만 불로 떨어졌어요.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꼭 10만 불 될 것 같아 다 팔았다고요. 그분이 그때 이제 50대 초반이었는데 위타이어를 그 40몇만 불을 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도 힘들다고. 근데 잘 견뎌서 그대로 놨던 분, 성장주 말고 그 가치주 중심으로 갔던 분들은 3배, 4배, 5배 이상 된 거죠. 따라서 그때 상황에서.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올까봐 나는 이제 두려운 거죠. 반토막이 나면 여러분들은 제일 특히 이제 소액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다 팔고 나가거든. 망할 것처럼. 왜냐하면 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자기 직업이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어쩌면 생활비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때 10년 전에 실수가 회복이 안 됐어요. 대부분 미국의 삶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미국에서도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조정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간에 하자. 기간은 그러니까 도저히 기관에 맡길 수 없는 분들은 본인이 하되 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고 이제 한번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희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요 안건에서 그러니까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올드 이카노미가 아니고 뉴 이카노미라는 얘기는 한 단어 중에 자기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보시죠. 예. 이게 이제 파월의 뉴 이코노미 이게 이제 파월이 뉴 이코노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런 파월의 뉴 이코노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아까 케이니즘도 말씀드렸고 각종 경제학자들이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썼던 경제와 지금 현재 현실 경제의 괴이가 너무 커요. 원인과 결과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반박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계속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뉴 이카노미에 있으면 100년이 넘은 올드 이카노미에 대한 거시 경제학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새로운 이코노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 현상 이론을 담을 수 있는 기준 경제학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 노벨 경제학상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현상을 누구나 하나 클리어하게 잡아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게 없습니다. 수학자도 그렇고 일종의 경제 이론도 이제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나 수학이 기본이죠. 기본이지 않습니까? 경제학은, 아주 예. 복잡한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건데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이 경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언급한 날리지 워커가 미래 산업의 장악을 확실시 보이나 날리지 워커에 있는 분들은 결국 시장 경제의 뒷받침이 없이 경제의 회복,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돈 쓸 일이 없잖아. 일반 대부분의 경제를 이끄는 40% 이상의 소득을 있는 사람들이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이 우리가 이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앤드루 양이 미국 민주당 옛날 후보였어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뭐 1인당 디비든 프리덤 디비든 1,000불씩 줘야 되느냐.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 지금 현재 소셜 시큐리티하고 또 이 아마존 텍스를 안 냈으니까 그런 텍스 요율 그러니까 트랜잭셔널 텍스를 좀 부과해서 각 가정에 1,000불씩 하자. 그리고 트리클 다운 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이 이게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하이텍이 올라가서 하이텍 회사들이 돈을 번 만큼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피즘이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들이 조금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이 좀 나와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앞으로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특히 투자 시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좀 이렇게 너무 우려되는 상황을 제가 너무 많이 오늘 썼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다음 주에 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